두 가지 마음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령별로 뇌파를 측정해보면, 즉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를 측정해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4주에서는 0.5 내지 4Hz의 델타파가 주로 나타나고 4주에서 1세에서는 델타파가 우세한 가운데 세타파 4 내지 8Hz가 나타나며 1세에서 5세에서는 주로 세타파가 나타나며 6세에서 9세에서는 세타파가 우세한 가운데 알파파 8 내지 13Hz가 나타나며 10세 이후에는 성인과 동일한 베타파 12 내지 35Hz가 나타납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에 의하면 베타파는 교란된 마음, 에고를 대변하고 세타파는 결맞은 마음, 셀프를 대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에서 10세가 되면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교란된 마음이 결맞은 마음을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10세가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결맞은 마음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연 마음, 양자 파동은 외부로 전파가 가능한가? 카나다 퀸스 대학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피트는 동시성, 물질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책에서 많은 실험 결과를 보건대 사람의 마음은 몸 밖으로 방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시성이란 우연의 일치와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친구 생각이 나서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공대 교수 로버트 장과 심리학 교수 듀는 1970년대부터 1996년까지 마음이 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262건에 달하는 방대한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전자, 물질에 작용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 비행사 에드가 미첼의 실험, 인공위성이나 탐사위성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탐사위성과 지구와의 통신은 거리가 멀수록 전파 통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체 통신 수단으로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1년 우주선 아폴로 14호의 우주인 에드가 미첼과 지구의 전자 시스템과의 사이에서 마음의 전송이 가능한가를 실험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은 탐사위성의 레이더 시스템과 지구에 있는 사람의 마음 간의 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장난감 기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 사람이 호주의 발명자인데 이 머리에 감지기 센서를 부착하고 장난감 자동차에 안테나를 부착한 다음 마음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빨리 혹은 느리게 그리고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장난감에 전파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몸과 마음이 별개라면 비물질적인 마음과 물질적인 몸은 어떻게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몸과 마음은 서로 별개이지만 몸에는 양자 파동이 내포되어 있고 마음은 본래부터 양자 파동이기 때문에 공명에 의하여 몸과 마음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17세기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면서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마음이 뇌의 송가선, 여기 뇌의 송가선을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된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의 양자파동과 마음의 양자파동이 공명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스마트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F 메디신에서 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병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그리고 병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학에서 질병의 원인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이나 미국의 철학적 인간학을 주장하는 의사들이나 심리학자, 소위 말하는 의철학자들은 육체적 질병의 원인을 현대의학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철학에서는 정신적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 질병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하는 삶의 역사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만약 삶의 숙제를 잘 풀었으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삶의 과정이 비극이거나 역경을 겪거나 혹은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히스테리, 강박신경증, 불안신경증,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기관지 천식, 고혈압, 비대증, 만성설사, 위궤양, 피부병, 류마티즘, 장염, 당뇨병 등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난 첫 해부터 계속 발병의 원인이 축적되면서 성인이 된 후에 마치 나비 효과를 일으키듯이 질병이 터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나비 효과란 북경의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쌓여서 그것이 북미 대륙에 가서는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때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1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교란이 축적되는 기간과 드디어 육체적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병이 생긴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위기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 장기에는 환자의 위기 상황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병이 발생한 장기로부터 환자의 위기 상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의 종류는 수천 가지이지만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이 될 수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과 분노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자는 심리적 압박, 불안, 탐욕, 분노 등을 마음의 결한 상태 혹은 스트레스로 정의하고 마음의 결한 상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다음에로 살펴보겠습니다. FF 메디신의 마음의학에서는 마음의 파동 구조가 결맞음이 높으면 2차적으로 육체에 부속된 파동 구조의 결맞음도 높고 3차적으로 육체가 또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란 상태, 이런 교란 상태가 되면 2차적으로 육체에 부속된 양자 파동이 교란이 생기고 3차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교란 상태란 슬픔, 걱정, 분노, 공포, 절망 등과 같은 마음의 불규칙한 파동이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나쁜 마음을 말합니다. 나쁜 마음, 에고의 파동은 이거는 불규칙한데 좋은 마음, 즉 사랑, 감사,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런 좋은 마음의 파동은 보기는 달라도 모두 규칙적인 쌓인바입니다. 마음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에고를 해석하는 방법이 현대의학과는 좀 다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요인, 슬픔, 불안, 분노, 공포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F 메디신에서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마음, 슬픔, 불안, 분노, 공포 등이 에고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주어지더라도 에고 속에 저장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마음, 즉 나쁜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 상황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에고가 스트레스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응을 하고 곧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격상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제 5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